안녕하세요. 주말인데, 잘들 쉬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내용은 반드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역시 제 의견이긴 하지만은, 어, 그런데 오늘 의견은, 어, 제가 그 포스트에 나온 기사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그 국감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그 내용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어, 흡족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국감에서 다뤘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잘못 이해를 하고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논의라기보다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제가 이미 보내드렸던 그 민원 신청 내용만 확인을 제대로만 했어도 이런 식의 질의응답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았을까. 그 주된 내용이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그 방송에 또는 언론에 한번 나왔던 내용의 일부가 어 저기 질의응답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어떠한 제가 준 자료는 이런 식의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근데 그 문제를 설명을 한 사람이 정말 좀 잘못 설명을 했다라고 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국감에 대한 것이고, 가상자산 유통량 공시, 트래블룰 감독해야, 아, 뭐, SUI, KOK 등 언급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민병덕 의원이라는 분과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이제 질의응답을 했어요. 여기에서 앞에 이 부분은 저희하고 좀 저희 게 아니라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어, 여기에서 KOK 코인 문제를 언급하며 트래블룰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어, 원금 보장 가상자산이었던 KOK 코인 관련 피해자가 180만 명이 있고, 이거 자체가 일단은 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180만 명이라는 거는 무료 회원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우리가 통상 KOK 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쓰는 용어가 있지요. 무료 리퍼럴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게 180만 명이에요. 그 다음, 피해액만 4조 원이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고 있어
범죄 처벌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피해액 4조 원에 대한 부분을 제보를 하거나 이 국회의원 분께 설명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피해액 4조 원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피해액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어,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해서 발생된 그 금액만을 그냥 4조 원이라고 하는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다른 쪽에서 주장을 하는 4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법을 그냥 저도 정확하게 100%, 그다음에 70%, 80% 그렇게 또 어,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추정컨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피해액이 4조 원이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5만 명이라고도 하고 5만 개 계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넘어간 사람들의 개수가 지금은 K스타라는 걸로 SOP로 그냥 KOK로 넘어갔을 때 또 SOP로 변환을 해놨는지 보팅 파워로 바꿔놨는지 어쨌든 간에 개수 한 개당 1 SOP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개수를 6억 4,800만 개, 6억 4,400만 개라고 하다가 지금 K스타로 기축 통화를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6억 8,800만 개인가 그렇게 적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처음에 해가지고 넘어갔을 때 프로모션 아, 그 코인까지 추가로 이제 바닥에는 50%, 45%, 40% 그러다가 10% 그러다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이 줌에 들어오기 전에 약간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그거를 그 7달러로 계산하면은 하나로 계산하면 6조 원 상당이 되고, 그런데 프로모션을 했는 비용 그런 코인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은 한 예를 들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한 33% 정도 받았다고 하고 3분의 1을 빼고 나면은 한 4조 원 정도가 돼요. 거기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교환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내가 실제로 현금을 얼마부터 시작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로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이 그만큼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피해액이 4조 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또 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원금 보호장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원금 보호장이라는 거를 고레벨 중에서 그런 용어를 썼을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호장이라고 생각지를 않고 원금 보호장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가격 이원화 정책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작동이 됐을 경우에 거래소 가격과 이 갭 자체를 한 20%, 25%그 정도 수준. 그런데 실제로 이 갭 자체는 한 15% 정도로 통상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 플랫폼 가격이 탁 올라가는 시점에는 어떤 경우에는 100%도 있었고 50%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상 25% 평균적으로 26%인가 그렇게 19번 올렸는 거를
그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26%인가 뭐 26.7%인가 그 정도가 되는 것더라고요. 그 정도 갭이 있지만은 이게 해지를 하고 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그 스테이킹을 한 그 토큰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누어서 내 교환 자산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게 통상적으로는 뭐 거래소 가격에서 25% 이상이 날 수도 있고 25% 미만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10%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게 또 저기 어 거래소 상황이 좋아 가지고 거의 이 플랫폼 가격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금 보호장이라는 의미보다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그 기능이 작동이 되어서 원금 보호장에 가까운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에 지금과 같은 이런 큰 손실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어 저는 알고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원금 보호장이라고 그냥 이렇게 뭐 적혀 있는 데 있고 이 설명하는 사람마다 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쿠코인에서 거래 중인 기업회의는 원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개당 7달러에서 0.05달러로 1,400배 폭락했고, 관련해서는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7달러에 육박했던 시기가 있었고, 쿠코인이라는 한 군데가 아닌 우리는 11개 정도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7달러에서 0.05달러, 이거는 잘못됐지요. 1,400배가 되려 그러면 0이 한 개 더 들어가야지요. 그래야지 이 DG 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KOK는 해외 발행, 해외 판매 코인인데, 한국인이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KOK는 이거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해외 발행의 해외 판매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해외 발행이라고 한 의미는 쉐이셀 공화국에다가 재단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고, 해외 판매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는 해외 거래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소밖에 없죠. 그렇게 의미를 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한국인이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투자자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사실은 투자라는 개념이 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돈 벌려고 하니까 투자를 뭐 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자를 모아 가지고 투자금이 모이면은 그 투자금을 어떻게 뺑뺑이 돌려 가지고 수익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요. 재단에서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려 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죠,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그런 말은 분명히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사업 자체가,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나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을
후에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참 많이 언급했던 배민 같은 경우에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일단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거기에 많은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 앱에 들어오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품이라든가 서비스가 많아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1억 명을 목표로 하면서 이 사업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어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토큰을 토큰으로 우리가 투자를 스테이킹을 하고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이 되는 채굴 수익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직추천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후원 수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이거는 정말 다단계를 극히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한 그 고레벨들, 긴 빨대를 꽂아 놓고 쪽쪽 빨아 처먹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한 그였다라고 봤을 때, 고게 등급 수익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사람들을 좀 더 많이, 그다음에 어 뎁스와 위스를 둘 다를 좀 해 왔죠. 근데 그때는 뎁스를 더 중요시하는 것을 해 왔는데, 그거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고렇게 설명한 그 나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빼먹을 수 있는 빨대의 길이를 더 깊이 꽂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 저는 그게 범죄적인 행위라고 보여져요. 위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정말로 사람을 소개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결국에는 생태계, 넓은 생태계를 가지고서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뭘 해도 뭔가 같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뻥튀기 장사, 그다음에 커피 장사, 소위 말하는 리어커 몰고 다니면서 팔아도 장사가 돼요. 사람 없는데 리어커를 아무리 끌고 다녀 봐야, 뻥튀기 들고 다녀 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투자금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 뭔가를 더 키우거나, 뭐 소위 말해서 개선을 하거나 성장을 하는데 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넣어 놓고, 그래 스테이킹이라는 거에 그 어디에다 딱 꽂아 놓고 고정하는, 이런 의미도 스테이크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좀 표현이, 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또한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해외 코인 거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기대한 규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래블룰이라는 그 자체가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 자금 이동이 되는 그런 거를 추적을 해서 범죄 집단이나, 그다음에
어, 말 그대로 그 자금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기는 그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그 테러 방지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한테,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에 등록이 돼 있는 국가에도,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가 뭐 이런 정말 독재 국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래블 룰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뭐 그 이후로 확인을 해본 적이 없지만은, 트래블 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 규정이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트래블 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해외 코인 거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기대한 규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개혁회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이 트래블 룰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은 그냥 아, 이 사태로 몰고 온 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쪽박을 찬 0.006달러까지 내려오도록 한 그 소위 말해서 저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법적인 대응도 지금 해놓은 상태고, 이전에 3월 25일 이전에, 그리고 이미 그 거래소나 지갑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어,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현금을 원화를 그 어떠한 암호화폐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그 해외 거래소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스테이킹을 했고, 뭐 비트이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테이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래블 룰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그 저기 그 범법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트래블 룰을 언급할 필요는 거의 없다. 저희가 지금 그 범죄 행위에서는 뭐 4월 중순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오입금이라는 것도 3월 달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금의 이동을, 현금을 그 암호화폐로 바꿔서 옮기지고 할 때 그 금액 자체가 하나로 해서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갖고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그다지 저는 뭐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어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요 밑에 보면은 어 이 업비트, 우리 국내 거래소 중에 하나를 언급을 했고, 여기서 보면은 어 그 업비트는 KOK 코인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업비트에서 KOK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우리 그 KOK는 국내 거래소에는 어느 하나도 그 등록이
소위 말하는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 이거를 뭐 언급을 하거나 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에 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업비트를 통해 쿠코인과 거래를 했는데 업비트에 기록이 없다면서 입출금 리스트에 이 기록이 없으면 우리 국내 거래소는 무엇을 한 것인가 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래소의 역할을 한 것인지 환전 역할만 한 것인지 수수료만 빼먹은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4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니 수수료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요 말을 딱 보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데 4조 원이라고 그렇게 본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해당이 되는 피해 금액처럼 느껴져요. 의미상으로.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개혁회의 참여자 수가 90만, 여기서 말하는 180만,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전 세계 180개국에, 약 180개국에 90만 명 정도. 한때는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이미, 해지를 하고 나간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리고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이 이미 뭐 저들의 이야기로는 5만 명,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명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최고 레벨에 있는 그 작자가 해외에 뭐 동남아권 이런 데 가서도 그런 걸 하고 국내에서도 그게 좀 있었지 싶은데 무료 리퍼럴에 뭐 그 100만 개인가 뭐 그 출원을 했잖아요. 무료 리퍼럴 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그 사람들은 무료로 받았는 그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이거를 이분한테 제보를 하거나 정보를 준다라고 한 사람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기사도 나가고 뭐 사람 좀 만났다고 사진 찍어 대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 이걸 저는 보면서 좀 정말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4조 원에 해당이 되는 금액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횡령 금액이라고 대임을 통한 횡령 금액이라고 보는데 그 횡령의 대상이 뭐였나 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초창기 거래소가 KOK를 직접 뭐 매수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소에 등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가 등록이 돼 있어도 제대로 사용을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T 요 세 가지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 뭐고, 코인으로 등록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그 횡령을 한 부분을 환수를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금, 어, 취해 놓은 상태고,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환전, 수수료,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어디 뭐 갔다 올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런 거 연습해놔.
아, 일단은 이 4조 원이라는 거를 여기서 의미하는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개개인이 현금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는 그 금액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투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시작했던 거, 그 다음에 이후에 들어갔던 어쨌든 그 금액을 토탈해서 4조 원이라는 피해 액으로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4조 원은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금액은 제가 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어느 누구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혼돈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내가 지금 지갑상의 교환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US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를 한 금액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개개인이 얼마로 출발을 했는지를 아무도 사실은 개인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는 뭘로 해요? 무조건 하고 현금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원화로 시작을 했지만은 스테이킹이 될 당시에는 코인의 개수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가요. 코인을 우리가 사가지고 KOK 토큰을 사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를 스테이킹을 하면 그 개수만큼 플랫폼 가격과 곱해가지고 교환 자산이 표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차이가 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많은 개수를 그 플랫폼 가격 대비해 가지고는 뭐 어떤 경우에는 30%뭐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100% 넘게도 뭐 200% 넘게도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죠. 왜? 플랫폼 가격은 고정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 가격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3.5달러에 샀는 사람이면은 100만 원치를 사면은 스테이킹을 하면 200만 원치가 돼요. 스테이킹을 한과 동시에 결국에는 교환 자산은 200만 원이 돼 버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 피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갑을 가지고서 내 구지갑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의 네트워크에 사람이 몇 명이며 그 금액이 총 여기에 투자한 사람의 금액이 얼마다라고 떠 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게 재스태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 거래소와 플랫폼 가격이 이미 편차가 있는 상태에서 이득을 보고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거기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내가 뭐 시드머니라고 하든 뭐 하여튼 내가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서 시작했는 금액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어설프게 뭔가를 고소를 하고 또는 뭐 어디 누구를 만나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짓 하면은 안 돼요. 어려워져요. 제 입장에서는 더 일을 번거롭게 하고 방해를 한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뭐 이런 말은 일단은 넘어가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트래블룰 준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FIU 쪽에서 조사하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의 경우 트래블 룰이 적용이 안 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거 뭐 실제로 트래블 룰 적용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미 이전에 다 거의 뭐 한 90, 한 8, 9%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트래블 룰을 적용을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의 액수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다.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어, 금융감독 원장은 KOK 코인에 대해 아예 사기인 경우도 있고, 거래소를 안 통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 일단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감은 권한 유무를 떠나서 수사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어, 여기에서 어, 쿠코인은 처음에 업비트하고 쿠코인하고 연결이 돼 있다가 트래블 룰 때문에 쿠코인은 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렇게 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 기록이라든가, 우리가 움직였던 그런 그 자금 이동, 결국에는 그, 코인의 이동, 그 토큰의 이동이, KOK 이동이, 이동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이런 쪽에서는 우리한테는 그다지 중요치를 않고, 우리가 지금 기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지갑에 본래 모입금이 됐고 했던 것, 이런 기록들이 인위적으로 다 삭제를 했다. 그게 범죄 행위의 어, 증거인데 그거를 다 삭제를 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입금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그 법의 심판에 맞게 법의 저울에 맞게 형을 때리고 그만큼은 살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횡령을 한 돈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원위치로 돌려주고 해야지만이 그게 맞지 않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일단 그 민 의원님께는 그거를 뭐 설명을 한 사람이 그렇게 했고 자료를 그렇게 줬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국감에서 다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이 정치권 쪽의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도 띄웠지만은 사실은 민원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근데 몇 분한테만 보내려고 하다가 아예 저는 298명에게 다 보내버렸죠. 민원 신청을 다 해놨죠. 그 내용을 한번 보셨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셨다 그러면은 다뤄야 되는 관점 자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정도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요. 이게 재단이 어, 여기에서 언급을 했던 회사라는 걸 재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기 1대 2대가 있었고 3기 이사장이 있었고 지금 4기 이사장이
외국인이고, 근데 1기, 1대, 2대가 있고 2기가 없어요. 2기는 미디움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백스에 나와 있는 그게 2기 재단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재단이 이미 재단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재단이 백서의 얼굴까지 뭐 타이틀까지 다 있는 상태로 나왔다는 거는 그게 이기 재단이에요. 근데 그 이기 재단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이 사업을 이 피해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만든 주체들이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법으로 어, 고발 조치를 했던 거고, 근데 다른 쪽에서는 고소를 위주로 했죠. 그것도 뭐 여러 사람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가 배임 횡령으로 고발 조치를 한 쪽과는 저는 사실 무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연결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어, 미니 형께서 미니 형뿐만 아니라 다른 290 나머지 200 공석 한 명의 한 분은 아예 그 이메일이 보내도 실패가 나고 다른 이메일을 찾아가 해봐도 실패가 나서 298명한테 보냈는데 민우 형께도 제가 10월 18일 날 보낸 내용 그거를 한번 보셨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지금 뭐 보시고 있으실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있지 싶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 이 국감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끝나고 나면은, 어, 제가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 국감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이 국감의 대상이 저희가 지금 지적을 했던 재단을 불러가지고 해가지고는 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라는데 그 사람 뭐 얼굴 한번 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한국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있어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 그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거기서 지금 무슨 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제대로 나타나가 뭐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어디에서 해요? K스테디움이라고 운영을 하고 뭐 자기들이 개발을 했다는 그쪽 말고는 어느 누구도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국감을 하고 조사를 한들 뭐 외국인 올라 그럴런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3기 재단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 정말 저는 그 사람이 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처럼 이렇게만 좀 해줬다고 하면은 이거는 법으로 고소를 해도 훨씬 지금 그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저쪽에서 그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내놓은 그런 공식적인 그 기록물들이 언급을 해놨던 기록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여건이 만들어졌지만은
이런 거 없이 또 가격이 이만큼 이딴 식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을 때 삼기 재단에서 월급 받아받는 만큼 일만 했다면은 전 피해자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렇게 했다면은 분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막강파워로서 이 일을 해결하고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그리고 뒤에서만 뭐 말 많고 훈수 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뭘 좀 하자라고 하면은 나서지도 않고 다 숨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뭐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뭐 이태원 참사와 좀 비교를 해서 어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관자들 너무 많고요.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얼굴 내놓고 하라 그러면 아무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지속돼 왔잖아요. 근데 다 지금 이제 뭔가를 좀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되는 문제의 그 법적인 문제든 뭐 이 문제 이 사태가 발생이 되는 그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도움을 청하고 뭐 어 이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 기관에다가 추가로 뭐 그쪽에서 고발 또는 어 의견을 좀 주든지 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 아는 범위 정도로 뭐 미팅을 통해서든 뭐 서면을 통해서든 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더 우리한테는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화딱지가 나지만은 국감에서 다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주 좋은 그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왜 이제 인제 그런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됐다는 거를 설명을 하기도 훨씬 쉬워졌고 또 이미 자료를 보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 문제를 제가 보내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시라. 이해가 안 되면은 설명하러 가겠다." 저는 그런 부분은 아주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어 지금 기사에서 나왔던 그런 질의응답 내용은 그다지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금감원 쪽도 제가 이 자료를 보내줘서 한번 이야기를 뭐 저게 내용 전달을 좀 해볼 수는 있지요.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렇게 좀 할 수도 있고. 자,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보도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그 타이틀상 KOK도 국감에서 다루어졌다.
그게 일단은 저희 모두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지금 그 고발자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지금 고발 자체를 일단 취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명의 멍청한 것들이 가 가지고 자기들이 이 단체 고발에 분명히 이름이 있었는데 단체 고발에 참여를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서 고발 취하를 하고 다시 재고발을 바로 진행을 해서 이 사건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모든 일정들은 조율이 다 됐고 그런 액션도 이미 취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신 분들 중에서 어 뭐 가족이라든가 모르게 이렇게 그 주민번호까지 다 주신 분들, 혹시나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전화를 랜덤하게 무작위로 했을 때, 아무한테나 했을 때 "나는 단체 고발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안 돼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어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뺀 명단을 주세요. 제가 명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전부 다 삭제를 다 해 버리는 상태에서 제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기한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정이 1차 조사 진술 일자가 이미 잡혀 있는 상태예요. 날짜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어 다음 주 중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 명단을 최종 마감 시한을 화요일 저녁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까지 한 그 명단만 적용을 하고, 그 명단에서 없는 사람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또 정리를 한번 어 없는 분들은 또 단톡방에서도 정리를 한번 해 버리고, 새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어 단체 고발에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추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여기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어 고발자 명단에 참여를 단체 고발에 참여하신 걸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타방, 그러니까 이전 실천연합방, 그다음에 또 지금 비대위라는 방 여기에만 안 계시면은 뭐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 뭐 찌질하게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방에 계시는 거는 저는 타치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전에 그런 내용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방해의 그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하게 전달이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말 옮기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어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되시면은 저희 협의 단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를 어 초대 링크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암호가 없이는 못 들어오세요. 그 암호 관리는 개개인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고 나면은 일정 시간 동안만 사용을 하고 또 바꾸고 계속 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링크만 가지고 어 뭐 비번도 하나만 가지고 계속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만 만족이 되시면은 좀 교체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늦어도 화요일 저녁까지, 화요일 저녁이 31일 말일이죠. 기한은 그날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 그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어, 생각을 하고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맞습니다. 31일 저녁까지 어, 정리를 해서 제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식으로만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요. 예, 저희도 뭐 저희가 제가 뿌리는 자료를 가지고서 언론 쪽의 기사도 아마 머지않아서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좀 이해를 이해를 하시고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